모스크바 국립대학교. 1980년대 이곳에서 가장 촉망받던 양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30년 후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랄 산맥 깊은 곳,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수도원에서.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남긴 기록들,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4년 기록, 곰과 섬이 피를 흘릴 것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8년 기록, 보이지 않는 독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릴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기록, 유럽의 심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3번의 예언, 3번 모두 적중. 그리고 2024년 그가 30년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 예언의 제목은 단 하나, 동방의 두 별에 관하여. 노란 별, 검은 별.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볼코프는 노란 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별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북쪽을 경계해 왔습니다. 미사일, 핵무기, 도발, 위협은 항상 밖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볼코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안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를 피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금이 갑니다. 뉴스를 보면 여당과 야당은 매일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국회는 마비되고 중요한 법안은 수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볼코프가 말한 체계적 마비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별의 지도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너질 것이다.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권좌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사임도 아니고 탄핵도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사건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것일까요? 볼코프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십시오. 4.19 혁명, 10월 26일, 그리고 최근의 탄핵 정국까지 이 나라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볼코프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 인물을 거룩한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존 권력 구조 밖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7명의 현자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외교나 국제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 상처받은 사회의 치유입니다. 볼코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열은 정치적 협상으로 풀리지 않는다.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지도자는 의사가 아니라 치유자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강한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현명한 협상가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갈라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미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줄 사람. 그런 지도자가 오고 있다고 볼코프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남쪽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동안 휴전선 너머는 조용할까요? 70년 넘게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체제입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은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을까요? 볼코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검은 별도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검은 별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탱크도 아니고 폭격도 아니라고, 그것은 훨씬 조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무언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단 하나의 감정,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볼코프는 이 관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노란 별과 검은 별은 서로를 증오했다. 그러나 사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남쪽의 정치인들은 북쪽의 위협을 명분으로 결집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 하나로 수많은 정책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라는 적이 있어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서로에게. 볼코프는 이것을 적대적 공생이라 불렀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기대는 관계, 싸우면서도 의존하는 관계. 그렇다면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도 버틸 이유를 잃습니다. 남쪽이 내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시점, 북쪽에서도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볼코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은 별을 쓰러뜨리는 것은 폭탄이 아니다. 굶주림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조용한 힘이다. 진실에 대한 갈증이다. 북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바깥 세상이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이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작은 기계들, 손바닥만 한 화면에 담긴 남쪽의 드라마, 밤마다 몰래 돌려보는 영상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웃고 울고 사랑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거짓이었는가? 이 질문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가족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당국이 아무리 불온 사상을 단속해도 생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볼코프는 말합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체제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린다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검은 별의 왕은 쫓겨나지 않는다. 스스로 물러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한 체제가 그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볼코프는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을 때 왕관은 무게만 남는다. 충성하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을 때 권좌는 감옥이 된다. 그때 그는 깨닫는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경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지도자를 신처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항복 선언도 없이, 망명 발표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볼코프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피바다가 아니다. 천둥번개도 아니다. 새벽녘에 눈이 녹듯이 소리 없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야 깨닫는다.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은 없다는 것을. 남쪽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래된 체제가 스스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두 별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볼코프는 말합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피어난다고. 그는 그것을 하얀 빛이라 불렀습니다. 70년간 갈라졌던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빛. 볼코프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통일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 갈라진 땅에서 이제 손자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두 땅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억양이 다릅니다. 같은 역사를 배웠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기억이 다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볼코프는 베를린을 이야기했습니다. 89년 11월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 동쪽과 서쪽 사람들이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이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독일의 교훈을 기억하라. 벽이 무너진 후에도 마음의 벽은 오래 남았다. 서쪽은 동쪽을 가난한 친척처럼 여겼고 동쪽은 서쪽의 열등감을 품었다. 진정한 하나가 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다. 한반도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단 기간이 더 길고 체제 차이가 더 극심합니다. 북녘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녘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볼코프는 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통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그들은 경제를 말하고 군사를 말한다.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무기로 봉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 치유를 이끌까요? 볼코프는 두 집단을 지목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들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가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가르지 않는다. 남쪽 어머니든 북쪽 어머니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어머니들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 둘째는 젊은 세대입니다. 분단의 기억이 없는 아이들. 전쟁을 교과서에서만 배운 세대. 그들에게 휴전선 너머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또래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의 호기심이 다리가 된다. 그들은 묻는다. 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야 하느냐고. 이 질문이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흔든다. 볼코프는 이 치유의 시간을 4년으로 보았습니다. 2, 30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형성됩니다. 쉽지 않은 4년입니다. 경제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북쪽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희망을 말합니다. 한민족은 이겨낼 힘이 있다. 5천년 역사 동안 수없이 외세에 짓밟혔지만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언어를 잃지 않았고 문화를 지켜냈다. 70년의 분단도 그들의 뿌리를 끊지 못했다.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랑을 부르면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같은 명절을 텁니다. 설날과 추석의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억양은 달라도 어머니라는 단어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것이 70년을 버틴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볼코프는 적었습니다. 하얀 빛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밝아진다.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손을 놓지 않으며, 그렇게 한 민족은 다시 하나의 별이 된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통일된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오랫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북녘 땅 깊은 곳에서 인류 역사의 첫 장을 다시 쓰게 만들 무언가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알던 문명의 시작점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통일이 가져오는 것은 평화만이 아닙니다. 볼코프는 이상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나가 된 땅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된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곳에서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알던 역사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게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평양과 개성 사이 어딘가 70년간 군사 분계선에 가로막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땅, 그곳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약 5,500년 전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볼코프가 말한 것은 다릅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수메르보다 4,000년 앞선다. 9,000년 이상 된 문명의 흔적이다. 9,000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퍼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새벽이 먼저 밝았고 그 빛이 서쪽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단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그저 신화로 치부하지 마라. 모든 신화에는 역사의 씨앗이 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어릴 때 배우고 자라면서 잊어버리는 옛 이야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다르게 봅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실제로 존재했다. 정착민과 유목민 두 집단이 있었다. 단군은 이들을 통합한 실존 인물이었을 수 있다. 신화는 과장되고 상징화된 역사다. 발굴이 이루어지면 이 가설이 증명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유전학적 발견도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발견되는 유골과 유물을 분석하면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한반도가 인류 대이동의 교차점이었다는 증거가 나온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퍼져나갈 때 이 땅을 거쳐갔다. 유전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유전자가 만나는 지점, 여러 문명의 씨앗이 교차한 장소, 이것이 밝혀지면 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구석에 붙어있는 반도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숨겨진 뿌리, 동양과 서양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 볼코프는 적었습니다. 한민족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겨왔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라고. 늘 침략받고, 늘 눈치 보고, 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고. 그러나 발굴이 끝나면 깨닫게 된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진 민족인지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피해자의 역사가 아니라 시작점의 역사. 끊임없이 침략받은 땅이 아니라 문명을 퍼뜨린 땅. 이 발견이 한민족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볼코프는 말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고.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나라로. 분단을 극복한 경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지혜, 적을 형제로 받아들인 용기. 이것을 세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통일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과 전쟁과 치유를 모두 경험한 민족만이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 한국은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세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중재자가 된다.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십 년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종교와 이념이 충돌합니다. 이 분쟁들을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강대국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중립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은 다릅니다. 직접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눴습니다. 70년간 서로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자격이 있을까요? 볼코프는 말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고. 저들도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분쟁 지역 사람들에게 퍼진다고. 한국의 통일은 한 민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인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235년에서 240년 사이 한반도의 세계 평화센터가 세워집니다. 볼코프는 이곳이 유엔보다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엔은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험을 말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선언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쓴 역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는다. 대신 화해의 방법을 나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K-피스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K-피스, 한국발 평화. 문화를 수출하던 나라가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가장 밝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언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갈림길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길로 갈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분열을 택할 수도 있고 화합을 택할 수도 있다. 두려움을 택할 수도 있고 용기를 택할 수도 있다. 미움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택할 수도 있다. 볼코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이 피어나느냐는 사람의 뜻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국경이 사라진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녘에서 온 한 사람을 처음 만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건강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통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보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